안녕하세요. AI 네이티브 회사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발표할 박경태입니다. 세션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어떤 전략이나 계획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의 방향을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제목에 항해를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기엔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AI 시대로 진입했고 AI로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가능하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잘해주는 모델 덕분에 처음 만났을 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많은 매체에서 생산성이 5% 10%가 아닌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라는 글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와 내용들이 넘쳐났고 그런 컨텐츠를 보면 조만간 AI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도 되고 더불어서 지금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지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AI 생산성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거리일 것이라 생각되고 올해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오래 이전부터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조금 과거를 생각해 보면 똑똑하게 탄생된 프리 트레이닝된 모델이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현재와 같은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많은 데이터들을 프리 트레이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고 이걸 어떻게 하면 업무에 쓸 수 있을지 하는 좀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구가 생기고 생산성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혁신적인 50% 100%가 넘는 혁신적인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고민이 이제 RAG나 MCP 등의 다양한 솔루션이 나와서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고 올해 초부터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로하고 이제 우한 형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우한 형제는 AI 솔루션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빨리 도입하고 빠르게 도입했다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코파일럿을 도입했고 도입 후에 사람들이 코딩이 편해졌고 개발 생산성이 오르고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생산성으로 연결될 거라 생각했고 AI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한 형제들 구성원들에게 분기별로 개발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코파일럿을 도입한 이후에 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해당 서베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테스트를 만들고 운영하기 어렵고 리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자동화나 개발 시간이 부족해서 개발하기인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코파일럿이나 AI가 도입되면은 점차 해결될 거리라 생각하고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딱 AI가 해결하기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 분기 서베이도 하고 그 다음 분기 서베이도 했지만 이제 크게 개선은 없었고 문제점이 해결되기보다는 그냥 정체되고 흐름이 계속 고정돼 있고 도입을 하고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계속 사람들은 해결보다는 현재 이제 그냥 솔루션을 사용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볼 때는 이런 코파일럿의 솔루션을 쓸 때 편차가 되게 많아서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의 편차도 되게 컸고 사용하는 모습도 이게 정말 편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AI 시대에 따라가야 돼, 나는 이걸 안 쓰면 뒤처져 하는 약간 억지스러운 모습에 굳이 안 써도 될 걸 쓰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해도 아직 초기 단계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익숙함에 대한 적응을 앞당기기 위해서 미더비나 교육이나 토론, 꿀팁 등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앞에 오신 종찬님도 아마 저희 쪽에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비서관을 하시는 하정우 센터장님도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많은 이제 엔비디아 출신의 AI 전문가나 체계 연사분들을 모셔서 미더블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효과는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런 세미나가 아무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AI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상황이랑 인지나 흥미도는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 이런 흥미도가 실질적인 생산성 작업을 하는 것에서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것에선 큰 영향도는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습을 듣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서 역시 AI에 관심은 있고 사람들은 궁금해하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인 업무에 이제 굉장한 도움이 안 되는 상태, 이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만족도도 높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해외 매체나 그런 곳에선 AI가 이제 생겨나서 엄청난 이제 생산성과 효율이 오를 거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약간의 재미나 도움 정도로 끝나는 상황 같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AI를 업무에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생산성보다는 AI를 그냥 내가 여기서 이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쓰는 느낌에 있었고, 이런 상황이 이제 AI 시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로 AI가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이 생기고, 어떤 것이 부족해서 뉴스에 있는 생산성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나, 이런 고민에 당착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작년 말과 올해 초의 상황이었고, 이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생산성을 못 올린다고 해서 요즘 트렌드인 AI 무시할 수도 없고, 의심을 해결하고 증명을 하고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새로운 계획은 리뷰하고 POC하고 그리고 리플랜하는 이렇게 짧은 계획을 계속 반복해서 잡아가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리뷰는 상황과 결과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그 산출물이 정말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POC로 해서 개념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증이 되면은 검증된 결과로 다시 플랜을 잡는 이런 짧은 플랜입니다. 그럼 처음 리뷰를 하기 전에 다시 정비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재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GPT가 나왔고 제미나이가 나왔고 이런 것보다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어디쯤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생각했고, 그 AI 발전 수준에 뒤처지면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앞서가면은 기술보다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구현이 어렵다 생각해서 현재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기술 발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적절한 동행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리는 그림은 오픈 AI에서 말하는 AIG 5단계의 그림을 가져온 것이고요. 지금은 5단계 중 3단계 에이전트 시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간단하게 채팅을 하는 수준이고, 2단계는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조언이나 해결책을 찾아주는 추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3단계로 가면 사용자를 대신해서 독립된 작업을 수행하고 문제없이 해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제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해 보면은 추론을 넘어서 4단계인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고 혁신가 수준 아직 도달하기는 어렵고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가장 핵심적인 이제 모델이 있어야 되고, 모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델은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엔진이나 증기기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적정한 효율과 내구성, 파워, 비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에 따라서는 가벼운 마차 정도를 만들다가 나중에 무거운 자동차 같은 거를 이동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동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엔진을 쓴다고 생각하고, 지금 개발된 모델에 따라서 비용과 성능, 효과를 잘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된다고 이제 돌리는 것보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CPU라든지 나머지를 소모하면은 사실 안 되는 것에 가깝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델의 발전 속도를 계속 체크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선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은 사실 나오는 것들 계속 써보면서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어느 선이 빨리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모델이 준비되었다면 다음으로 루틴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엔진이랑 모터로는 삶의 개선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엔진을 활용해서 세탁기나 로봇 청소기, 자동차 배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지 실제 이제 삶의 개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제품들이 4차 산업 시대에서는 모델과 아이디어 아니면 모델과 루틴이 결합되어서 특정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이런 세탁기와 로봇 청소기, 자동차와 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잘 이해하고 내가 평소 때 생각하는 루틴을 잘 정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델과 합친다면은 이제 무궁무진한 제품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뷰할 때는 아이디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너무 모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해서 루틴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간단히 루틴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내가 어떤 페이지를 열어서 정리하고 그걸 보고하고 회의록을 만들고 이런 게 매일매일 돌아가는 루틴이 있다면 그 루틴을 순서를 정리하고 LLM한테 너가 이거 루틴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그 루틴대로 잘 동작한다면 이건 하나의 에이전트고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가 되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과 이런 루틴과 아이디어가 있고 이것들을 결합하면은 실제로 에이전트가 될 수 있지만, 에이전트들이 이제 뭐 다 이제 아이디어가 있다고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 같은 실제로 모델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POC를 계속 짧게 진행해가면서 이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한테 효과를 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만드는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현재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 그 많은 제품들의 생산성이라든지 거기서 말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지 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POC 과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겁고 좀 오래되는 테스트보다는 작고 빠르게 POC를 통해서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이제 도입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치를 증명하는, 그래서 POC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준비할 때는 이런 POC라든지 했던 것들을 많이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 요 부분에 힘을 빼고 POC를 진행해 가면서 계속 검증해 나가면서 나는 그 에이전트 시대를 대응하는 부분으로 좀 내용을 고쳐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아까 말했던 모델도 정리됐고 루틴이나 아이디어도 있고 POC를 거치면은 다양한 에이전트가 나올 거고, 그런 에이전트는 이제 우리가 업무하는 부분에 대부분 많은 것을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자동적으로 구현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AI와 협업하는 환경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늘부터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개발이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걸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잘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AI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 에이전트로 가능성을 체크한 후에 나의 아이디어를 그 선에 맞춰서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막 무작정 하는 것보다 현재 잘 만들어진 것들 계속 생각해 보면서 나의 반복된 루틴을 어떻게 에이전트로 만들지, 이렇게 하면은 이 작업을 반복하고 에이전트를 잘 만들면은 저는 현재 3단계에서의 AI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델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루틴 이야기도 있고 POC 이야기도 해서 적용을 하면서 내가 사는 것들에 대한 일들을 이런 뭐 에이전트로 만들고 대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번 이야기할 거는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4단계나 5단계 시대가 되면은 내가 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되고 다시 리셋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도 짧게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단계나 5단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에이전트가 쓸모 없어질 확률이 높다면 이 계획들은 다 없애고 에이전트를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에이전트는 더 고도화되고 발전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AI 에이전트는 AI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증명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만들어져서 작은 단위의 일을 사람 대신해서 대처를 못 해주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AI로 생산성을 말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뭐 재미로 끝나고 다른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상태가 돼야, 완벽하진 않더라도 해내야 된다는 상태이다 해서 요게 잘 증명되고 기술이 정리되면 4단계, 5단계에 도래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래 있는 사람 같은 AI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범용 인공지능 AI의 목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IG는 다른 AIG한테 말을 걸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러면서 인간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해서 그때 사용하는 잘 만들어진 도구들이 에이전트가 되고 이 에이전트를 활용하면서 AIG들은 소통하면서 일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잘 모르는 일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고 그 도구를 통해서 권한을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현재보다 조금 더 발전된 상태로 AI들의 강력한 도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에이전트를 잘 만들어놔야지 AIG 시대의 4단계나 5단계 때 뭔가 쓸 수 있는 많은 도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번외로 조금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흔히 개발에서는 도메인이나 세퍼레이트 컨선 같이 뭐 단일 책임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는 것처럼 어떤 에이전트는 뭐 결제를 대행을 잘해주고 결제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금액을 결제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동작하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가 본인의 권한과 역할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명의하고 그걸 이제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G 시대가 더 가서 더 발전하더라도 이런 에이전트는 계속 유용할 거라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잘 만드는 거 여기를 노력해 보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4단계, 5단계 하면서 3,000보로 빠졌는데 돌아서 다시 정리해 보면 현재는 AI 에이전트 시대이고 지금의 항로는 잘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활용하면서 AI 가능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에이전트를 빌드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현재 시점의 AI 네이티브한 환경이고 3단계를 가장 잘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뭐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POC를 하면서 다른 제품을 도입하거나 우리가 만든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구축해 나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지능을 사용할 수 있고 모델을 사용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이런 일은 AI한테 시켜야겠어 하면서 빌드하고 그걸 만드는 게 목표이고 비용이랑 효과랑 권한이랑 모든 것들이 체크돼야 되기 때문에 작은 POC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PM이나 개발자 모든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만들고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는 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황이나 흐름이나 단계는 이야기했고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뭔가 뭐 거래 대행사 같은 느낌도 있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많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이 있어야지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뭐 어디 가서 서버를 조회하고 로그를 조회하고 다른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플랜이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플랜이나 뭐 로드맵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일들로 이거는 틀렸어 이건 맞았어 어떤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 메모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지능의 뭐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진 모델이 있어야지 에이전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LLM과 LLM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업 지시서나 룰 같은 정보가 패키징 돼 있는 상태가 에이전트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LLM이 처리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프라이빗한 룰이라든지 그런 것들 알기 때문에 LLM이 더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포함된 에이전트가 특정 전문 영역의 일을 대체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영역을 커버하면 에이전트 시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에이전트의 이야기를 드리고 이어서는 영민님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한 형제들의 서버 개발자 신영민입니다. 이제 경태님이 앞서서 이제 우한 형제들이 AI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시도들을 해보았는지 그리고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저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AI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또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슬라이드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이 AGI 5단계 중 저희는 현재 AI 에이전트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기존에 있던 생성형 AI와 잠깐 비교를 해본다면 단순히 질문에 응답하거나
아니면 뭐 정보를 생성하는 그런 지시 수행형 시스템인 생성형 AI와 다르게 이제 AI 에이전트는 AI가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행동까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자율형 AI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어떤 핵심 역량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성, 환경 인식, 추론 및 계획, 행동 실행, 협업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저희가 실제로 접하는 AI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에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저희는 다양한 LLM 모델이라든지 또 AI로 된 제품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전 없을 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또 앞서 말한 그런 에이전트의 역량들까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챗봇과 추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챗봇과 추론을 넘어서서 그 에이전트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AI가 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만으로는 이 회사에서의 일, 그러니까 업무를 해내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우리만의 상세한 정보들을 더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잠깐 좀 다른 이야기로 빠져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익숙하실 수도 있는 회사에 신규 입사자 분이 합류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수 아니면 멘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돌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신규 입사자분의 성공적인 온보딩을 돕는 기존 직원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입사자분은 자신의 어떤 출중한 능력으로 이제 합류를 하시게 됐겠지만 아직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정보들도 아직 잘 모르시는 상태일 거고 그래서 이제 돌보미 분께서 문서가 됐든 아니면 구두로 말을 해서 전달을 하든 다양한 형식으로 또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가이드를 신규 입사자분께 전달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입사자분은 이제 아까 말풍선도 되게 길었던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해서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인의 능력과 또 주어진 컨텍스트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룰들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고 또 산출물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단순히 주어진 것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보미 분께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팀원들 혹은 또 회사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또 이를 활용해서 산출물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나면 또 이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돌보미 분과 보통 작업을 할당했던 분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런 부분은 기존 팀에서 좀 못 챙기던 부분인데 되게 좋은 것 같다.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은 A안이 아니라 B안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든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서로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작업을 할당했던 돌보미와 또 실제로 작업을 한 신규 입사자 사이에 어떤 생각의 간극을 좁히고 이를 산출물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 온보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엄청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가이드, 그래서 이제 작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규 입사자분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검증을 하는 것, 이렇게 3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보딩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신규 입사자분도 이제 이 작업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감을 얻고 또 해당 작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담당자가 되어서 비슷한 작업이나 후속 작업들을 계속 수행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AI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희는 이 AI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시키는 것이 이제 방금 이야기한 어떤 신규 입사자 온보딩 상황과 동일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 이제 적응이 필요한 신규 입사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처럼 AI에게도 충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또 이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AI가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내가 기대했던 바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지를 또 피드백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에 가깝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검증까지 완료가 되면 신규 입사자가 작업의 담당자가 되어서 이후 그 작업들을 실행했던 것처럼 AI도 이후 요청들을 대신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AI 에이전트는 결국 특정 작업에 한해서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배포 상황을 좀 예시로 들 건데요. 배포 직후에 사람이 항상 대시보드나 지표나 로그를 직접 확인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 이것에 대한 작업 가이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떤 특정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AI가 판단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수준의 AI 에이전트를 이제 마치 사람과 같은 동료와 협업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AI 동료라고 이름을 붙여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AI 동료들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그리고 운영 및 유지 보수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 구간별로 작은 단위의 태스크나 병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AI 동료들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앞서서 경태님이 얘기해 주셨던 개발자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도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개발자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구현과 배포 사이에서 코드 리뷰라는 단계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본인이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동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코드 퀄리티를 만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코드 리뷰를 사람들끼리만 의견을 주고받았다면 이제 AI 동료를 활용한다면 이제 이 리뷰 요청이 왔을 때 AI가 코드를 읽고 그 기반으로 이 코드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동료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또 분명히 AI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코드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이 AI 동료에 대해서 다른 예시를 가지고도 좀 설계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서 모니터링 이야기를 잠깐 했던 거를 가져와서 모니터링 전문 AI 동료를 만든다면 어떻게 설계를 해볼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 예시로는 저희 팀에 이제 에러 알람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내용을 분석하고 또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알람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유관 부서나 전파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AI 동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개선하고 싶은 프로세스로 이 상황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그 프로세스에 이 AI 동료를 도입하면 어떤 것을 기대하냐라고 했을 때는 더 당연하겠지만 더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또 알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개발자가 아닌 동료분들에게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빠르게 공유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를 위해서 그러면 AI 동료에게 어떤 인풋과 아웃풋을 주어야 할지 살펴본다면 인풋 같은 경우는 알람에 대한 에러 로그가 될 수 있고 또 해당 알람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도 될 수 있겠고요. 또 과거 알람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을 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인풋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알람이나 에러 로그에 대한 분석 결과 혹은 그 컨텍스트를 활용한 이제 상황 공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이 방안까지 이제 아웃풋으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또 어떤 기대하는 결과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를 하는 이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또 POC를 진행을 해보면서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결과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반복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AI 동료가 될 수 있을지도 예시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물론 오늘 구현 방법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다루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추상화된 레벨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메신저로 만약에 뭐 슬랙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에러 알람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은 뭐 슬랙에 전송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그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트리거로 삼아서 AI 동료를 호출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AI 동료에게 이제 앞서서 저희가 정의했던 인풋들을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뭐 MCP라든지 그런 프로토콜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가져와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이제 다시 메신저의 슬랙에 AI 동료가 전달을 해서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그 핵심 역량 중에 액션을 수행하는 것까지 AI 동료가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입사자 온보딩 케이스처럼 이제 AI 동료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A가 아니라 B야 라는 것처럼 이제 잘못 판단했거나 아니면 제공하고 싶은 컨텍스트가 더 있다면 그것들은 또 편의를 위해서 메신저 내에서 대화를 통해서 AI 동료에게 전달을 하고 AI 동료는 이를 학습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폴스 알람이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알람 같은 것들 저희도 개선해야겠다 맨날 이제 말만 하고 그걸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AI가 판단하고 AI가 직접 판단해서 이제 특정 조건에 따라 이제 자동으로 지라 티켓을 만들어서 저희의 기존 업무 프로세스인 뭐 스프린트 플래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컨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뭐 핫픽스 상황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AI 동료가 해결 방안에 대한 머지 리퀘스트들을 직접 작성을 먼저 해서 이제 개발자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액션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I 동료들을 만들고 전파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베이스 없이 이것들을 좀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AI를 누구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 접근성은 어떻게 우리가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 수도 있겠고요. 혹은 아까 예시로 뭐 MCP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그러면 내가 AI 동료를 만들고 싶은데 MCP를 활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 MCP 서버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꼭 개발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뭐 엠파렌과 같은 이런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툴을 사용을 한다면 좀 내가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본인의 어떤 병목 지점을 충분히 이 툴을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엠파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또 어떻게 구성하고 제공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 동료들을 사내 구성원들이 좀 쉽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AI 동료의 결과물 자체를 검증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하거나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저희는 AI 생산성 탐험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형제들은 이러한 준비들을 통해서 이 AI 네이티브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발표 제목에도 이제 AI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AI 네이티브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AGI 5단계에서의 뭐 에이전트는 무엇인가, 또 뭐 AI 동료, 그리고 AI 생산성 탐험가 이 다양한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AI 네이티브란 이제 AI 툴들을 단순히 이제 사내에 보급하고 또 사용자들 잘 쓰시게 교육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한 거는 맞지만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각자 구성원들이 이제 업무에 있어서 반복적이거나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AI 에이전트, 다시 말해서 AI 동료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AI 동료들을 누구나 쉽게 만들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제공하는 회사가 또 AI 네이티브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환경을 이제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AI 생산성 탐험가 역할을 하는 분들을 앞으로 더 넓혀 나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AI 네이티브한 회사로 가는 항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원 각자가 AI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AI 네이티브 회사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